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오싹한 경험. 당신 막 수능을 친 뒤였고 여느 애들처럼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했지. 내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터라 주변에 딱히 놀러 갈 데가 없었어. 학교에서는 영화 보고 놀면서 저녁 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수능 마치고는 거의 그런 생활이었지. 정확히 금요일로 기억하는데 그날도 학교 오전 시간으로 마치고 애들이랑 축구 좀 하다가 약속 정하고 헤어졌지. 저녁 때 친구네 부모님이 어디 가신다길래 걔네 집에서 술 먹기로 했었거든. 다음날이 놀토라서 우리 전부 삐뚤어지게 마셔보자고 그랬었어. 항상 모이는 7, 8명 고정 멤버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시간이 안 맞는 거야. 학교에서 미리 10,000원씩 걷었었는데 정작 모인 건 4명밖에 없었어. 집 비워준 친구랑 나, 다른 동네 사는 반 친구 2명. 8명이 먹어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돈으로 4명이서 즐길 수 있으니까. 우린 뭐 좋아했지. 서로 꽐라 만들어 버린다면서 내기하니 어쩌냐고. 그때까지 재밌고 좋았지. 친구 어머니가 해두고 간 부대찌개에다가 배달시킨 치킨, 족발 뜯으면서 한 잔씩 했어. 올해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 어쩌니 저쩌네 하면서 헛소리도 해대고 한창 떠들고 즐기고 그러다가 2, 3시쯤 됐었나. 갑자기 바깥에서 철거덕하고 현관문 소리 비슷한 쇳소리가 나는 거야. 그때가 겨울이라 친구 집이 외풍도 심하고 거실은 추웠어. 안방에서 문 닫고 술판 버렸었거든. 근데 갑자기 바깥쪽에서 그런 소리가 나니까 나랑 친구들 다 얼어붙은 거야. 친구 부모님 오신 줄 알고 말이야. A가 조금여 꼬인 듯한 목소리로 우리한테 일단 가만히 있어보라고. 부모님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한번 보고 오겠다고 했었지. 난 그때만 해도 걔네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이랑 잘 알아서 부모님한테 죽었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 여하튼 A는 방문 열고 나가자마자 닫고 안에서 우리는 가만히 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처음에 뭐라 중얼거리는 소리 이후로 이상하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2분 정도 지났나? 내가 기분이 좀 그랬어. 이왕 혼날 거 먼저 매 맞고 후딱 정리하고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방문 열고 나가봤어. 이상하게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현관문 쪽에서 바람소리가 들리길래 자세히 보니까 살짝 열려 있는 거야. 직감적으로 뭔가 일 터졌다는 느낌에 방에 있던 친구 2명이랑 같이 집 밖으로 나갔지. 셋이서 밖에 나갔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람도 별로 없는 시간이고 가로등도 고장 나 있고 너무 어두컴컴하니까 지레 겁부터 나는 거야. 급하게 A 번호 눌러서 전화해봐도 받지도 않고 휴대폰 가지고 있는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친구 2놈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는지 해롱대면서 춥다고 칭얼대면서 들어가자는 거야. 내가 진짜 그때 술 기운에 쌍욕하면서 A 찾아보라고 하니까 그제야 정신을 좀 차리는 거야. 그러다가 같이 찾던 친구 한 놈이 야, A 저기 있다. 라고 하길래 가리킨 쪽 봤더니 A가 아파트에서 좀 떨어진 공터 쪽으로 뛰어가고 있는 거야.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 술 먹고 있던 놈이 뜀박질이라니. 자세히 보니까 누가 뒤에 따라서 뛰고 있는 거야. 2명한테 쫓기고 있더라. 옆에 분리수거함에 있던 나무 몽둥이 비슷하게 생긴 거 집어서 나랑 친구 2명이서 쫓아갔어. 나도 100m에 13초대라서 꽤나 자신이 있었는데 계속 뛰는데도 술 때문인지 거리가 안 좁혀지는 거야. 나랑 같이 뛰던 친구도 나랑 비슷하게 달리던 놈이었는데 마찬가지였고 다른 친구는 살집이 좀 있어서 못 따라왔어. 그래서 걔 보고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고 둘이서 쫓아갔지. 그렇게 좀 더 뛰어가다가 A가 계속 불빛이 안 드는 쪽으로 도망치는 거야. 2사람한테 쫓기면서. 그때 더 이상 쫓아가면 진짜 무슨 일 날 것 같아서 남은 힘으로 부른다는 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진짜 큰 소리로 욕을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지친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냈는지. 갑자기 쫓아가던 2사람 중에 한 명이 뒤돌아보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A가 쓰러졌어.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도 같이 멈췄어. 내가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니까 둘 다 나를 지그시 보는 거야. 순간 오싹하면서 소름이 돋더라. 거리도 있고 어둡다 보니까 확실히는 안 보였는데 뛰어가면 갈수록 스멀스멀하더니 가까이 가니까 사라지는 거야. 나도 술 먹어서 제정신이 아닌가 싶었지. 쓰러진 거 일으켜 세운 다음에 내가 이 보고 누구한테 쫓겼냐고
상륙을 미친 듯이 해대니까 눈동자가 조금 흔들리더니 정신 차렸는지 갑자기 나보고 왜 지랄이냐고 우리 바깥에 왜 있냐고 그러는 거야. 내가 열받아서 따기 한 대 때리려고 손 올리려는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펑하고 폭발음이 일어나더라. 친구 집 쪽에서 난 소리였었어. 그리고 구조대가 오더라. 에이 이 새끼는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나는 긴장 풀려서 진짜 눈에서 눈물이 다 나고 옆에 있던 친구들도 술 다 깨서 에이 보고 쌍욕해대고 참 난리도 아니었어. 아직까지 의문인 건 부르지도 않은 구조대가 어떻게 왔냐는 거야. 분명 친구 전화에는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찍혀 있었고 내 말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었는데 뭐 어찌됐든 그건 그렇다 치고 좀 소름 끼쳤던 건 A가 우리랑 술 먹다가 방문 열고 나간 것까진 기억하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된진 모르고 꿈을 꿨대. 꿈에 외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잠시만 어디 나갔다 오자고 해서 A는 싫다고 했대. 계속 가야 한다고 하시길래 하는 수 없이 따라갔는데 정신없이 따라가다가 A가 언제까지 가야 되냐고 힘들다고 하니까 근데 걔네 외할머니가 이제 거의 다 왔다. 잘 있어라고 했대. 그리고 깨니까 내가 쌍욕하고 있었대. 알고 보니까 A네 부모님은 외할머니 제사 때문에 외가로 가신 거였고 그리고 나랑 같이 쫓아가던 내 친구는 사라졌던 두 사람은 아예 본 적이 없고 그냥 A만 죽어라 쫓아간 것 뿐이었어. 내가 왜 몽둥이를 가지고 갔는지 몰랐대. 두 사람은 아직도 의문이지만 두 번째 이야기 20년 전 그녀의 뒷모습 2002년은 저에게는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28살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그 애는 빠른 생일이라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애이고 대한민국 일본 공동 개최를 한 월드컵이 열리기도 한 애였고 처음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된 애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건강하시고 그렇게 멋쟁이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2002년 12월경에 제 앞에서 어머니를 찾으며 돌아가셨었고 그 이후에 약간이지만 찝찝한 여자를 만났던 것 그리고 그 여자는 동네에서 소문이 아주 안 좋은 정체불명의 여자였다는 것. 와 오늘도 오지게 빡세네. 노동의 끝은 항상 달콤하고 상쾌합니다. 오늘도 그 상쾌함을 유지한 채로 하루새가 빠지게 벌어놓은 돈으로 투당 만원씩 모으고는 술집을 갑니다. 20살에는 그저 당당하게 술 마시고 담배 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술자리에 앉아선 민증 검사를 합니다. 당당하게 만병을 꺼내는 친구들 나도 민증을 꺼내는데 아차 빠른 84년생 전 인상으로 민증을 대신합니다. 술 한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네요. 올 때 맥주 2병 사와. 아버지는 맥주를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동반자 하이트, SS순 서부영어. 네, 사갈게요.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일당 벌은 거 중에 10,000원밖에 안 남네요. 집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아이고 아들 고생했네 하시면서 누는 봉지를 보고 계십니다. 너무하셨어요. 여기서 약간의 아버지 소개를 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형제가 많으십니다. 오남 이녀 중 둘째시고 차남이라고 하나요. 제일 큰형은 그러니까 저한테 큰아버지 되시는 분은 건달이셨습니다. 동성로 쪽에서 놀부라고 하면 안다더군요. 물론 주먹질이 자랑은 아닌지라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 주먹질이 싫다던 저희 아버지도 대구시 대해준이어 벤텀급 3위까지 입상하셨던 분이시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희 아버지 깡다구 셋입니다. 대들기도 무섭고요. 뭐 사실 입상 경력만 들었지 실제 트로피나 상장 같은 걸 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대화하실 때 보면 확실한 것 같더군요. 그런 소리 듣고 확실했습니다. 뭐 그냥 그런 분이시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저는 영화를 봅니다. 지금 참 아쉽지만 그때라도 아버지한테 애교 한번 떨고 같이 술 한번 마셔볼 걸 그랬군요. 아버지는 제가 술 마시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영화 2편이 끝나가던 시간 어머니는 다음날 근처 은행에서 모임이 있는지라 김밥을 썰어 가셔서 아직 안 오셨고요. 동생은 이미 취침했습니다. 다음날 주말이라 할 것 없는 아버지와 저만 큰 거실에 배 깔고 영화를 봅니다. 사실 전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보면 밤에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2시가 넘었네요. 벨이 울립니다. 띵동띵동. 문 열고 들어와 왜 벨을 누르고 있어.
아버지는 어머니가 오신 줄 알았나 보네요. 근데 어머니 오실 시간이 아닌데. 화면을 무심코 보니 사람이 오면 불이 켜지면서 인터폰에 회색빛으로 화면이 뜹니다. 그 화면으로 누군지 알 수 있죠. 근데 회색빛으로 떠야 하는 화면이 검습니다. 불이 안 켜져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어머니가 안 들어오시네요. 어머니가 아닌가 봅니다. 3분여 지났을까 또 벨이 울립니다. 띵동띵동. 아버지, 누가 장난치나 봐요. 시간이 몇 시인데 장난을 치냐. 좀 이따 또 그러면 쫓아내야지. 화면은 여전히 검습니다. 어떤 검 없는 양반이 아버지한테 죽으려고 장난을 치는지 불쌍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위화감이 조금씩 생기더군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벨이 울립니다. 평소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확인해 보실 아버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는지 자꾸 저보고 나가보라고 합니다. 아버지랑 저랑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생김새, 성격, 터프하고 쿨하고 겁 많은 것까지 저랑 아버지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즉 아버지도 겁이 나신단 거지요. 나이 50다 된 양반이 귀신을 무서워하다니요. 근데 저도 무서워요. 이번은 뭔가가 조금 틀립니다. 검기만 했던 화면의 회색빛이 점점점 넓어지면서 무언가 형체가 보입니다. 뭐지? 형체가 움직입니다. 천천히 상하좌우 빙글빙글. 조용히 제 방에 가서 야구 배트를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나가기는 무섭더라고요. 벨이 또 울립니다. 조금씩 더 넓어지는 회색빛. 뭔지 알 것 같은데. 뭘까? 저게 뭐야? 또 한번 벨이 울립니다. 쌍욕이 터져 나옵니다. 아버지 벌떡 일어나십니다. 예상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눈입니다. 눈 맞습니다. 아버지 저거 눈 맞지요? 누군가가 인터폰 화면에 눈을 밀착시키고 알아볼 때까지 장난을 치고 있나 봅니다. 아버지 쿨하게 한마디 하시네요. 나가봐라. 저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벨이 한 번 더 울리고 심호흡 후 저는 문을 박차고 나갔고 아버지는 경비실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대구 성서에 있는 주공아파트로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를 제외하고는 아파트가 전부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입니다.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복도식은 한 창의 옆으로 주옥집이 있는 형태고 계단식은 내려가서 두 집 내려가서 두 집 이렇게 있는 형태입니다. 문을 열고 눈에 들어오는 그 사람은 이쁘다라고까지 하고 싶은 몸매의 여자가 뒤를 보고 서 있습니다. 얼굴은 안 보이네요. 그 여자가 그렇게 잠깐 서 있더니 그 높은 힐을 신고 뛰어내려갑니다. 멈춰 섰습니다. 잡아야겠다고 느꼈죠. 귀신이 아닌 이상 사람인데 뭐라고 생각하고 따라 내려갑니다. 참고로 저는 고3 때 공식 측정 100m 11.8까지 찍어본 나름 준족입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따라 내려갔는데 간격은 좁혀지지 않고 어느 순간 내가 따라가는 건가? 내가 쫓기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다가 무언가 제 앞을 콱 막습니다. 저 정말 그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경비 아저씨를 3층에서 만났습니다. 경비 아저씨를 보는 순간 안심이 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네요. 근데 번뜩 드는 생각이 그 여자는 여자 어디 갔지? 아저씨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저희 동네는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한참 전의 이야기지만 개구리 소년 5형님들 실종 사건이 있던 동네고요. 이불도 근처 산인 와룡산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남녀 부부 싸움 후 황사를 뿌리고 17층에서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또 가스가 폭발했었는데 다들 멀쩡한데 갓난아기 둘만 죽는 사고가 이러도 났었고요. 흔한 일이라면 흔한 일이지만 개구리 소년 사건을 제외한 작고 큰 사건의 작은 실마리엔 그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와전된 얘기겠지요. 사실 저도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도 찝찝하긴 엄청 찝찝하네요. 무슨 쌍팔년도 망태 할아버지도 아니고 같은 해 그 건강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품으로 강하게 파고들며 돌아가십니다. 손 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3개월을 후두암에 괴로워하시다가 마지막에 무언가를 본 것처럼 화들짝 놀래시며 자존심 강하던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숨듯 돌아가시고 저는 그 다음부터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